자, 좋은 아침입니다. 밸류체인스 4월 8일자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인버스 전략 자체가 맞아 들어가서 저희 회원님들은 그래도 크게 큰 피해 없이 잘 따라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8일자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 마감 요약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유가 및 미국 증시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다만 엔화 강세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일본 외환 보유고는 1조 2,621억 달러로 이전치보다도 하향 것으로 일단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화 강세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금일 BOJ 구로다 총재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시에 부양 규모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JP모건은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소용없을 것이라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8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로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유가 회복으로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 이민은행은 고시환율을 달러당 6.4707 위안으로 절상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 의지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인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유가 및 미국 증시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는데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6조 6천억 원, 예상 5조 5,300억 원 이상으로 발표가 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에 환율 효과로 상향된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에도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 상승을 제한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은 순매도를 갖다 보인 상황입니다. 자, 한국 외환시장의 경우에 달러원 환율이 마이너스 4.70원 하락한 1151.4원에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전일 유가 급등 및 FMC 해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에는 8일 현대자동차와 11일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에 따른 역성금 물량으로 1157.6원까지 반등하게 됐는데요. 다만 신흥국 통화강세와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외국인의 유입세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한국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전일 미국채 금리 하락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새누리당 당봉균 위원회 한국판 양적 완화를 재차 거론하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신흥국 통화 강세 및 증시 반등에 외국인의 매물이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시장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 및 FOMC,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발표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금일 발표한 ECB 통화정책회의의 의사록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기준금리의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관한 예측이 갈리면서 경제 전망이 혼조로 갔다가 보였는데요. 금융 관련주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공급 과잉 우려감에 따른 유가 하락은 에너지 관련주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FMC 의사록은 해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면서 은행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 관련주들이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감에 부각되면서 하락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업종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6시 30분에 열린 앨런 의장과 전 연준위원들의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제한된 하락을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그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큰 움직임마다 보이지 않았는데요.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 가운데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더해지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해서 0.13%, 2.57포인트 상승한 1973.89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초만에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 실적 호재에 빨간불을 밝히면서 1980.43을 터치하게 됐지만 이내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이후에 보합권을 중심으로 행보세를 갖다 보이던 코스피는 장 막판에 가까스로 강보합에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치를 1조 원 이상 뛰어넘는 6조 6천억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하였지만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의견이 주로 이루면서 오히려 1.25% 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 주가 상승의 열쇠를 엿보였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기대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역시 큰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기관이 3,190억 원 순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억눌렀고 금융투자가 1,567억 원으로 매도 우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연기금과 투신도 각각 786억, 512억의 매도 물량이 흘러나왔는데요. 기관은 이날까지 다스의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183억 원, 378억 원씩 순매수하였는데요. 이 외국인의 매수 자체에 약간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장 막반쯤에 순매수로 완전히 전환을 하면서 2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한 천몇백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장선 자체를 갖다 일단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좀 분석 자체가 좀 까다로운데요. 어찌됐건, 외국인이 2183억, 그리고 개인이 373억 원어치 갖다 매수하였지만, 기관의 매물을 갖다 받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은 94억과 비차익은 952억 원으로 합해가지고 1046억 원의 매도 우위를 갖다 기록했고요. 업종별로는 기계가 1.86, 그리고 의약품이 1.23, 전기가스가 1.12, 운송장비가 1.10, 그리고 증권이 0.91, 등의 업종이 올랐고,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0.91, 그리고 건설이 마이너스 0.88, 보험이 마이너스 0.77, 의료정밀이 마이너스 0.68 등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개장 초에 깜짝 실적에 상승 출발했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결국 하락했고 126만 9천원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 아모레퍼스픽, SK텔레콤, LG생활건강 등도 하락하였고요. 반면에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기아차 등은 상승하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영진약품이 KTNG 생명과학을 합병한다는 소식에 17.02%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형제엘리트의 경우에는 6조 원 규모의 중국 교복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11.14% 상승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기대감에 4.01% 상승하였고, 코론글로벌의 경우에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1.51% 강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삼성 SDS는 1분기 실적 우려에 2.81% 하락하였고요. 엿새 연속 내리면서 장중 15만 4천원을 터치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우려에 나흘째 떨어졌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2.18% 하락한 26,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펀드 환배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화 강세에 따른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부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실적 시즌이 개막하자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발생을 하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다만 정책 공조가 이어지면서 지수도 점차 우상향 추세로 자리를 갖다 잡을 것으로 보이고 2분기 중에 2100선 부근에서 연고점을 갖다 형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4억 2706만 주, 그리고 4조 5780원을 갖다 기록했고, 두 개 종목이 상한가로 치솟은 가운데 425개 종목이 상승하고 하한가 없이 368개 종목이 하락했고 77개 종목이 보합권을 머물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에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사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모회사인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유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0포인트, 0.45% 상승한 697.1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해서 마감 때까지 반전 없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543억 원을 사들이면서 3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12억과 144억 원을 갖다 매도하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83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출판 매체 복제가 2.64, 제약이 2.14 등 2% 이상 상승하고 반면에 섬유유료는 14.21% 폭락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데이스 컴바인에 대해서 투자율을 담보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데이스 컴바인은 리날도 19.5%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보기기가 마이너스 2.43%, 운송도 마이너스 1.86% 등 약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였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전날보다 3.26% 상승한 11만 3,900원에 마감하였고, 카카오가 1.65, 동서가 3.39, 메디톡스가 3.27, CJENM이 0.76% 등 강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30%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셀트리온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램시마가 FDA 판매 승인을 받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최대주 지분 매각과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액트도 상한가 29.89%까지 치솟았고요.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6억 7,830만 천주, 거래대금은 3조 8,004억 4,900만 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49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54개가 내렸습니다. 9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내용 빼고요. 글로벌 그 주요 업종 및 종목의 동향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미국과 유럽 증시의 금융, 소매,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이 야후를 갖다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로 하락했고요. 애플은 아이폰 밝혀지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동일 점포 매출이 시장 예상치인 1.96%를 하회한 1.0의 증가에 그치면서 하락하였고요. 메시스를 비롯한 주요 소매업체들의 하락 또한 부진한 결과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유럽 자동차가 실적 우려감에 하락하면서 GM과 포드 역시 하락했는데 이 부분 자체는 국내 자동차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 섹터의 경우에는 에너지 업체에 대한 부실채권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하였고요.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도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술주의 하락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는 일단 이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약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일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일 한국 주식시장은 제한된 하락을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MSCI 한국지수는 1.55% 하락한 상황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2%를 하락을 보였는데요.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로 외국인이 1273계약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50포인트 하락한 241.50포인트로 마감하였는데 이 부분 자체를 갖다 코스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961포인트 수준이 됩니다. NDF 달러원 환율이 1개월물이 1162.50원으로 마감하였는데 전일 서울한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엔화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구두 개입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때 108엔대로 하락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하락하게 됐습니다. 특히 8일에 현대차에 약 3,500억 원의 배당금 지급에 따른 욕성금 수요가 부담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말씀드렸죠. 외국인 대체에 대해서.
부담은 있지만 이러한 엔화 강세로 인해서 4.70원 하락한 1151.401에 마감했습니다. 이를 감안한 달러원 환율은 약 10원 정도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한국 증시에는 특히 엔화의 변화에 집중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앨런, 그리고 버냉키, 글린스펀, 볼커 등의 전 현직 미 연준의장 의원들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들이 달러 지수에 영향을 갖다가 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엔화의 변화도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시간으로 9시 15분에 발표되는 게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여느 총재가 미국 경제 및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미국 통화정책 이슈로 인한 달러 지수의 변화로 엔화 및 한국 원화의 변화 확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전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EPS 추정치는 최근 들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 초반에 외환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주가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1966에서 1979포인트 정도의 레인지에서 등락이 예상됩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약, 그러니까 후 보합 수준의 좀 약세장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1960선의 지지 여부 자체는 일정 부분 확인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동매매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추천주,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목요일까지 지금 장중 특징주 자체를 갖다가 아예 여러분들께 발표를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마땅하게 지금 시장 상황과 맞는 부분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화요일 추천 종목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시는 것은 오히려 절묘한 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증가세로 전환했는데요. 중국의 3월 외환 보유가가 32,1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03달러의 증가했고 5개월 만에 증가세를 전환한 건데요. 이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 쪽 시황에서는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외환 유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중국의 위안화니까 환율 고시 자체가 보통 10시 10분에서 10시 15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위안화 그러니까 관련된 환율 고시에 의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성장 그러니까 상승하든지 그 부분 자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장중에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갖다 강조가 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신중한 정책 변화로 의견이 일단 수렴됐다는 거고요. 17명의 FOMC 위원 중에 8명이 현 상황을 경제 하방 위험 존재를 일단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확률적으로 6월 금리 그러니까 인상설도 약간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앙골라가 구제금융 신청했는데 앙골라가 IMF에서 15억 달러, 1.7조 원 규모의 17조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7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갖다 신청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앙골라도 아프리카 산유량 2위인 산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저유가 장기화에 따라서 산유국들이 재정 악화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앙골라 같은 경우에 총 수출의 97%가 유가 변화에 의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요건 봐줘야 되겠다. 외국인이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183억 순매수했는데 어제 장 막바지 국면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계업 중에서 일단 1.86%로 증가폭이 최대로 되고 있는데 두산그룹 계열사의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손익 실현 후에 지금 잔여 물량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2차 목표가도 거의 인근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중에
단톡방을 통해서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1위에 인해서 10.61,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5.43, 그리고 두산엔진이 4.43, 4.13 등의 상승을 딱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각 산업별로 해가지고 뉴스테이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쪽 먼저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 원으로 기존 예상치가 딱 10% 상회하였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생각외로 실적이 좋았어요. 플러스 2.5조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1,000억 원, 그리고 CE가 플러스 4,000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에 대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IM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4조 원을 육박하면서 기존 추정치의 3.2조 원 대비해서 업사이드 요인은 일회성 이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크다고 일단 판단되고 있는데요. 2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6.1조 원 왔다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 기업을 분업 형태로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그 계획 발표가 나왔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 발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시노킹이 앞으로 8천억에, 그러니까 8조 그 3,655억 원 갖다 투입해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갖다 주도하면서 라인 설비 도입, 생산 계획도 갖다 이야기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2018년 하반기나 2019년에 메모리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것인데, 중요한 건 반도체 장비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예, 참고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쪽에 뉴스크립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플렉시블 OLED에 추가 투자를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LCD 라인 자체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중지를 시키고 OLED 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비아트론과 뭐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비아트론 보시면 되겠고, 뭐 동아 일텍이라든지 이런 OLED 관련 장비 종목들 자체를 갖다가 꼭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좀 이따가 단톡방 통해 가지고 서플라이 체인 그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탑픽은 최근래에 그러니까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의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백지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누적 수주가 1,785억 원인데 이는 6세대 기준에 3만 장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수주를 갖다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6년 4.5에서 6만 장의 플렉시블 OLED 생산 능력을 추가 확보할 것인 것 같다 알 수가 있는데요. 공급 계약 및 상대방은 5월 31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아요. AP 시스템, 비아트론, 톱텍, SFA, 동아 일텍 뭐 이런 식으로 쭉 라인이 가는데 괜찮습니다. 자, 자동차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기아차가 친환경 SUV 리로의 누적 계약 판매량이 2,500대를 갖다 돌파했다고 합니다. 2일 20에서 30대 구매율이 48%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누적 계약 대수는 2,500대 수준인데 연간 4만 대 판매를 갖다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 구매 비율이 25%, 그리고 20대에서 30대 구매 비중이 48%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현대차 아이오닉은 부진한 가운데 기아차 리로 같은 경우에 SUV 수요 성장을 갖다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 제 밸류체인스에서는 기아차를 갖다가 일단 탑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련해서 좀 많이 나온 거죠. 자, 인터넷 게임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짜증나 1년 새 470만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7일 코리안 클릭 등에 따르면 카카오 스토리의 월간 순이용자는 지난 2월에 1472만 명, 지난해 1월 그 순이용자가 1942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에 470만 명이나 감소하는데요. SNS 이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스토리 이용률이 줄어드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여타 SNS와 경쟁에서 밀려난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DMC 미디어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갖다 59.8%를 가장 즐겨 쓰고 카카오 스토리를 갖다 17.1, 인스타그램을 10.3, 밴드 8.2 수준으로 응답률이 높았는데요.
카카오 스토리의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게 상업성 그러니까 콘텐츠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에 개인이나 브랜드가 관심사를 갖다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스토리 채널이라는 창구를 만들었는데, 스토리 채널은 육아나 요리, 그 레시피 관련 채널들로 해서 그 주부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육아나 요리 채널 운영자들이 채널 성격과 무관한 공동 구매 콘텐츠를 갖다 수시로 게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안 좋아졌는데요. 카카오 측은 스토리 채널 내에 개인 간의 상거래 시에 구매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판매자에 대한 실현 정보를 갖다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이용 약관을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탈돼 버리면요, SNS 특징상으로 카카오 스토리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그 뭐죠? 싸이월드가 그랬듯이 똑같은 것 같은데, 카카오톡 메신저와 달리 카카오 그 스토리는 풍부한 광고 인벤토리를 갖다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카카오 그 고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는 기대감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또다시 그러니까 카카오의 주가 상승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소재가 되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영진약품이 KTNG 생명과학의 흡수 합병입니다. 영진약품은 같은 KTNG 계열사 KTNG 생명과학과 1대 0.61 비율로 흡수 합병이 되는데요. 사측은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수직적인 통합에 따른 경영 효율성이 증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저께 반영됐죠. 이걸 갖다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은행 뉴스그립입니다. 대기업 주채무 계열 선정이 금감원에 선제적 구조조정 해달라라는 기사인데요. 진흥석 금융감독위원장이 이번에 은행권 여신에 대해서 대기업 집단을 갖다 집중관리하는 주채무 계열 대상으로 기업 선정해서 이번 달까지 주채무 계열 소속 기업에 대해서 그 재무 구조를 평가해서 취약 계열 및 소속 기업에 대해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달부터 7월까지 대기업 신용 위험 평가,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중소기업 신용 위험 평가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 구조조정 지금 대상으로 그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조선 쪽하고요, 철강하고 건설입니다.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하락을 갖다가 만드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갖다 만드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건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당일 증권사 추천 정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증권에서는 LS 산전을 가져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밸류체인에서는 그 지주사인 LS에 대해 가지고 매수 의견을 갖다 드렸고, 목표가 지금 5만원 제시했는데 현재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LS 산전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의 에너지 그 신산업 그 정책의 핵심인 ESS 활성화 방안 수혜로 보고요. 그리고 한전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시스템, 자동화 등의 매출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녹스인데요. 이녹스에 대해서 OLED 비용, 봉지 소재 및 무선 충전, CCL 등의 신제품 증가로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되고요. 작년에 인수한 자회사 알톤 스포츠의 구조조정으로 연결 실적이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거예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메디아나를 가져놨습니다. 메디아나에 대해서 ODM 신제품 출시 및 중국 제세동기 수출에 따른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 제세동기 관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메디아나가 실질적으로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CKD라고 중국적 인증이 있는데 CKD를 갖다 받으면서 메디아나가 됐습니다, 현재. 자, 현대증권에서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목표가 52,000원, 1차 목표가입니다. 예, 제시했고, 이제 1차 목표가 곧 오를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증권에서 또 그 리포트가 나왔네요. 땡큐죠. 자, 신선식품, 도시락, 커피군 등의 변화가 고객 집계를 확대하고 있어서 2016년 유통업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성장이 기대되고요. 핵심 사업의 전력 강화 및 호텔의 재무적 시너지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주가 조정으로 단기 부담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NH투자증권에서는요, 두산엔진을 가져왔습니다. 두산엔진은 어저께 장중에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추천드린 바 있는데요. 자, 두산엔진에 대해 가지고는 동사는 선박용 엔진 제조 사업을 갖다 영위하고 있는데 전방 사업의 부진으로
작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고정비 규모를 감소시켰습니다. 조선업체의 수주 가뭄에도 불구하고 중국향 및 LNG성 관련 수주로 인해서 그 1분기부터 수주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실은 그 시장 특징주에서 그 두산엔진을 갖다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했는데 실제로 그 기간 쪽 계리 때문에 그날 그러니까 시장 특징주 방송을 안 하고 그냥 어저께 장중에 그러니까 두산엔진의 차트 시그널을 갖다가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께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뭐 일단은 오늘도 괜찮을 겁니다. 오늘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NH투자증권에서는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계속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국내 및 그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시블 OLED 라인 및 대형 OLED 투자로 소재 수요는 지속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 소자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 공정 전환과 3D 랜드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상 그 모닝 브리핑을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자, 뭐 그 관련된 그 내용이나 이 부분들에서는 지금 그 후원회원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닝 레터에 저희 밸류체인스가 발송해드린 모닝 레터에 보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장중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기존 추천 종목 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예, 유지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찌됐건 오늘 중국 증시 자체에 대한 약간의 일정 부분 기대감, 그리고 지금 현재 앨런 회장부터 해가지고 그 토론회 자체가 아직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어차피 우리는 시장 빠질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를 갖다가 담고 그 중소형주 쪽으로 전략을 갖다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자,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 방송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